안녕하세요. 오늘 안티에이징 강의를 하게 된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안티에이징 모두가 관심 있는 주제죠. 자, 오늘 이 강의를 맡은 저는 창원시설공단 건강운동관리소로 있고요. 현재 창원 실내수영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 창원 실내수영장에 오시면 스포츠 건강센터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 안에 운동 처방실이 있는데 거기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오시면은 친절하게 체력 측정과 개인에게 맞는 운동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자, 먼저 목차부터 한번 볼까요? 목차를 보시면 저희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안티에이징과 그 요인들과 그리고 길고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 이제 제 전공 분야인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 운동이 안티에이징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꿀 수 있는 생활 습관들에 있어서 초점을 최대한 맞추어서 내용을 준비했고요. 가볍게 우선 목차를 보셨으니까 아마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안티에이징. 누구나 젊게 살고 싶은 욕망은 아마 누구나 있죠. 저도 그렇고 고대 진시황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멸을 꿈꿨죠. 자, 그런데 아직도 그 불멸의 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안티에이징의 우선 용어부터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안티, 막다, 아니면 싫어하다, 이런 뜻이고요. 에이징은 늙어간 것을 막거나 늙은 것을 싫어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즉,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저희 생명체가 노화하려면 수명이 다해서 죽죠. 근데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사람으로 치자면 인체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멈추어서 현상 유지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역전을 시킨다는 개념으로 요즘에는 또 불리고 있습니다. 역전을 시킨다. 이건 아마 모두가 원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데 아마 오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로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식이습관,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식입니다. 식이. 다이어트 하는 그거 아닙니다. 우선은 크게 네 가지 섹터로 제가 봤는데, 우선 장을 깨끗이 유지하는 식사가 중요하다. 그리고 섭취 칼로리를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슈퍼푸드와 유기농 음식을 경계해야 된다. 많이 씻고 전체 식사하라. 이 네 가지인데 아마 조금 더 깊숙하게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을 깨끗이 유지하는 식사를 하라인데요. 우선 이 장이 깨끗하게 하는 식사는 무엇일까요? 야채 채식도 있고 그렇죠. 우선 위장 내시경학의 선구자로 유명하죠. 신야 히로미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선 산화된 음식과 육류 섭취를 줄일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 몸은 노화가 진행됩니다. 모두 중년이 지나게 되면 항산화 요소의 생산이 줄어들면서 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노화가 진행되는데요. 이때 급작스럽게 온몸으로 노화가 확대되어서 우선은 평소에 장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죠. 그리고 이 산화되는 음식이 안 좋다고 이 강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그리고 해독을 위해서 또 대량의 효소를 소모시킵니다. 대표적인 저희 산화 음식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자주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매일 이것을 먹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식용유인데요. 이 식용유는 대표적인 활성산소를 만드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식용유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효소가 잠깐 얘기 드리면, 이 몸속에는 수많은 효소들이 있습니다. 그 효소들은 신체가 필요한 부위로 가게 되죠. 산화된 음식으로 소모되는 만큼 이 정작 필요할 때
이 효소가 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조금씩 몸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칼로리를 섭취를 제한하라인데, 요건 아마 여러 대중매체와 연구로도 이미 입증이 된 거죠.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장수를 위해서는 소식을 한 것이 정답이겠죠. 그리고 칼로리 제한이 이 흉선의 기능이 태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즉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두 번째는 아마 조금 대부분 어렵지 않을까. 그래도 뭐 많이는 어렵더라도 평소에 있는 식단에서 뭐 밥을 한두 숟갈 정도 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이거는 저도 요번에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최신 이제 결과를 좀 봤는데, 이 슈퍼푸드와 유기농 음식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도 약간 의아했는데요. 얼핏 들으면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보면 뭐 슈퍼푸드라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죠. 뭐 슈퍼푸드는 무조건 좋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이제 커큐민이 있죠. 한글로는 이제 강황이죠. 강황.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카레의 원료가 이제 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커큐민이 지금까지 이중맹금법으로 가짜의 효과를 총재해서 한 임상실험에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합니다. 약간 의외죠. 이 임상실험에서 성공한 적이 없다. 근데 대중들은 강황에 대한 이 그냥 뇌피셜이라 해야 되나? 근데 매스컴에서 워낙 이 커큐민에 대한 효과를 많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 가족 중에도 이 커큐민 가루를 직접 먹으신 분들 있어요. 실제로 저희 가족들도 제가 먹는 걸 봤거든요, 이 가루를. 근데 이 커큐민만을 복용하는 것, 그리고 가루로 특히, 이게 아마 효과가 그렇게 있을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선택이겠죠. 그리고 이 슈퍼푸드라고 해서 한 가지 음식만을 먹는다는 것은 무조건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당연한 얘기라 생각되죠. 그냥 당연히 생각되는데 그래 안 하시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식품에 대한 환상입니다. 요거도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한 2살 난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살려면 유기농에다가 좋은 걸 먹이고 싶으니까 유기농을 좀 많이 찾게 되는데, 요것도 요즘 논문이나 이제 연구 결과를 보고 약간 제가 좀 많이 이런 놀랬는데, 현재 유기농 식품을 드신 분이 많고 그런 이제 샵들도 엄청 많습니다, 주변에. 맞죠? 근데 실제 연구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우선 이 유기농 식품과 재래농 식품 차이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양 함유량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 덴마크에서 이제 한 실험에서도 소변 검사상 어느 쪽도 항산화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약간 이 서프라이즈입니다. 저는 살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이 유기농 식품도 중요한 건 유기농 농약을 쓴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저도 요번에 알았거든요. 사실 이 유기농이라 하면 이렇죠. 일반 사람은 아무 농약도 안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제충국분이나 황산구리와 같은 유기농약으로 이제 허가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이게 또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기농약이라고 해서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충국분은 이제 악명 높은 합성살충제인 이제 클로르피리포스만큼 독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대박입니다. 요 클로르피리포스라는 합성살충제는 이제 나치가 이제 저희 가스로 사람을 이제 약간 몰살할 때 쓰는 그 가스의 또 원료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런 만큼 독성이 강한데 유기농약이 되는 거죠. 대박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실, 그리고 유기농 이 농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신체에 미치는 독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야지. 이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과연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나, 이런 걸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 씻고 천천히 식사하라인데요.
요것도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참 먹는 습관이 좀 빠르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은데, 일본의 가나카와 치과대학 이제 오노스카미라 노라 교수님이 하는 실험입니다. 아, 이름 참 어렵네요. 그 교수가 하는 게 60명 여대생을 대상으로 해서 10주간 식사 전에 10분 동안 껌을 씹게 해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껌을 씹게 한 거예요. 짝짝짝 이렇게. 근데 이게 10주 뒤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압니까? 평균 3kg에서 4kg 그냥 빠졌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식사 전에 껌을 10분 동안 씹게 했는데 10주 뒤에 체중이 빠졌다. 야, 이것도 대박이죠. 그리고 이 저작 활동은 중요한 게 기억력 상승도 이제 도와줍니다. 덤이죠, 이거는. 이 인간의 저작 행동, 즉 씹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포만 중추가 자극되는 반면에 이 식욕을 일으키는 섭식 중추가 억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효과를 조금 더 한층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20분 이상 식사 시간을 좀 늘리시고요. 힘들겠지만 그 음식물을 완전히 삼킬 때까지는 다른 음식 섭취를 이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국인의 식습관이 정말 빠릅니다. 제 지인도 막 5분에 먹죠. 쉽지 않은데 이 가족들과 그리고 지인 천천히 이야기하시면서 드시는 습관, 요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번외 얘기인데 지금 이 네 가지 외적으로 이 글루텐 프리 식품 알죠? 글루텐 안 좋다 해서 글루텐이 없는 막 제품을 많이 찾으십니다, 요즘에. 그러나 이제 이 글루텐 프리 식품이 일부 비타민 함량이 적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글루텐을 뺀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실제 혈액과 소변 표본을 분석한 결과 체내 수은량이 47%, 비소량이 80%더 많았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글루텐은 훌륭한 식감 개선제인데요. 이것이 없는 식품은 이 첨가제를 넣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중금속의 노출이 더 심해진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래서 이 글루텐을 적게 먹는 사람들은 이 당뇨병 그리고 관동맥성 심장병에 더 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루텐을 제한하는 것이 꼭 좋은지는 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섬유질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른 유익한 영양 섭취를 이제 줄이게 되는 효과를 하기 때문에 글루텐 프리 식품, 제가 생각에는 요거를 꼭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제 가족이라면은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요거는 한번 스스로 이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알려드리는 입장이니까. 다음 항산화제입니다. 활성산소는 이제 그렇죠. 이 비타민 C도 가복용하면 이제 신장 부전증이나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타민 가복용도 암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정제 형태의 이제 항산화제는 이 활성산소를 통한 복구 과정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요건 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 보시면 활성산소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원래 활성산소 딱 떠오르면은 이 나쁜 놈, 요거 때문에 우리가 늙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알기 전까지는 활성산소가 나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 체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체육에서 보면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 몸에 막 피로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부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 연구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 활성산소가 꼭 필요하다. 몸의 복구와 회복에 좀 필요한 부분이다. 요거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활성산소를 너무 막 줄이기 위해서 비타민C라든지 각종 항산제 때려박게 되면 이런 복구가 잘 안 된다. 그럼 또다시 다른 부작용이 일어난다. 요거는 이제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제 지인들이 이 하는 걸 보고 제가 좀 몇 개를 더 했는데, 카데킨이라고 혹시 아세요? 녹차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 카데킨이 좋다는 이제 소문이 좀 많죠. 많이 돌아서 요즘 또 많이 복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식품 또한 가수치할 시에는 이 간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녹차 정제는 한 알당 최소 274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작지 않은 양인데요. 또 거기에 보면 하루 3알 복용하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과도한 양입니다. 실제 이 유럽 식품안전청에는 이 정도 양이면 간 손상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뭔가 하나를 많이 먹는 거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수분 섭취와 노화인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참 많이 얘기를 드리는 부분 같습니다. 이 충분한 물 섭취가 건강에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마 누구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천은 현재도 너무 미약한 수준입니다. 실제 저희 가족들도 제가 안 먹죠. 실제로 1리터도 안 먹더라고요, 이게. 근데 실제 노화 세포, 이 수분 함유량은 밀접하다. 그리고 인체의 수분은 아기일 때는 최소 이제 70에서 8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성인은 60에서 70, 노인은 50에서 60 정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 부족 현상이 신체에 계속되게 되면 세포가 제대로 못 움직이겠죠, 이제. 왜냐면 세포 구성하는 거의 한 70% 가까이가 물이거든요. 정상적인 신진대사가 일어나기 힘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고 효소도 충분히 작용할 수 없는 세포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말하는 이제 유전자 이상이 또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암세포로 전환될 확률도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암 환자의 경우에는 물 섭취를 더 드리는 게 좋다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야 히로이 박사, 대단한 이제 일본의 명의 중 한 명이죠. 이분이 얘기하기를 암 환자의 경우에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 콩팥에 문제가 없다면 2리터에 3리터 물을 마시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도 이 물을 마시게 한 효과가 암의 재발을 많이 막는 효과를 임상적으로 확인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엄청 좋다. 근데 또 하나 설명드리면 이 물을 많이 섭취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게토레이나 커피, 아니 음료수, 차 이런 거는 안에 다른 성분들이 더 들어있죠. 커피는 뭐 카페인도 들어있고 차에도 뭐 다른 성분이 들어있고 에너지 드링크는 당연히 당이나 각종 이제 이런 게 들어있죠. 이왕이면 그냥 물을 마시는 게 좋다.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 알레르기에도 물 섭취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물 섭취량을 늘렸더니 히스타민 생산량이 줄었다. 이런 연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 음수요법을 제창한 이제 벤맨 갤리지 박사라고 벤맨 갤리지 어렵네요. 이 알레르기 환자에게 물 섭취량을 실제로 늘렸더니 놀랄 만큼 그 증세가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물을 평소보다 조금 많이 섭취한다. 충분한 물 섭취가 한다고 한다면 아마 저희 지금 알레르기 지금 시절이죠. 뭐 얼굴 빨개지고 뭐 콧물 흘리시 많죠. 그런 분들에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챕터 2 Live Healthy 건강하게 살자. 삶을 건강하고 길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좀 제일 누구나 원하는 거죠. 우선은 체온과 복식호흡 편인데 체온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 접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이 저체온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체온 1도가 내려가면 면역의 30%가 저하한다는 이런 결과도 있죠. 이 저체온은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체온의 원인은 우선 세 가지로 우선 얘기해보면 이 근육량의 저하, 노화로 인한 근육량도 저하도 있지만 저희가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 혹은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죠. 근육은 저희가 말하는 최고의 열 생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량을 적정치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면역력 강화에 좋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는 에어컨의 보급인데요. 요거는 좀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에어컨의 보급을 해서 저희가 좀 편합니다. 시원하고 뭐 많이 덥지도 않죠. 그렇지만 저희 신체의 능력을 봤을 때는 이 에어컨의 보급으로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가
일어납니다. 이런 거는 참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컨도 적당히 이제 온도를 맞춰라 하죠. 그 정도는 적정 온도를 맞춰주시는 게 몸에 좋다. 좀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양쪽으로 불어나게 되면 몸의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뭐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졌다고 할 수 있죠. 먼저 현대인의 교감신경이 너무 긴장된 상태입니다. 솔직히 저도 약간 긴장돼 있어 이게. 처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이 교감신경이 지금 막 팽팽하게 지금 늘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늘어나거나 긴장이 되면 이 면역력을 관장하는 백혈구 중에 가립구가 있는 가립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가립구는 면역세포인데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나면 또 안 좋은 점이 이 가립구가 죽으면서 대량의 활성산소를 발생시켜서 혈액을 산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이 맑지 못하고 점액질 좀 약간 끈적끈적해지는 그런 안 좋은 거 있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손끝이 막 차고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 저도 오늘 약간 혈액순환 안 좋은 것 같네요. 우선은 그리고 요거를 조금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부교감 신경을 또 자극해 주는 게 좋겠죠. 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생활 습관, 심호흡이 제일 좋습니다. 이 심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이제 자극해서 자율신경이 이제 균형을 찾게 좀 도와줍니다. 실제로 이런 건 이제 호흡이 제일 좋습니다. 저도 매일 명상을 이제 하는데 이제 마인드풀니스죠. 마음챙김 명상하는 10분 정도를 해도 참 좋습니다. 좋은 게 호흡에 집중을 하거든요. 우선 복식호흡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저는 이제 양손을 처음에 잘 안 됐다는 배에다 대고 이제 코만 이용해서 숨을 들이쉽니다. 가슴 움직이지 않고요. 내쉬는 몸에는 코로 다시 천천히 내쉬고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마시고 내쉬를 반복하는데 마시는 게 한 5초면은 내쉴 때는 7초로 조금 더 길게 뻗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를 넣고 빼고 그거를 느끼셔야 돼요. 거기에 집중하면서 호흡을 하시면 되고요. 1분에 한 10회, 작으면 7회, 8회도 좋습니다. 이렇게 좀 줄여 나가는 게 아마 심신 안정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카페인과 이제 노화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싫어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특히 저희 아내도 커피를 참 매일 먹을 정도로 중독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해줬더니 참 안 좋아하더라고요. 우선 카페인은 매우 강한 향정신성 물질입니다. 예. 가장 많이 찾는 아마 그 항정신성 물질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카페인의 부작용도 엄청 많거든. 근데 요즘에는 이 매스컴이라든지 그 식품을 파는 단체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부작용 쪽으로는 거의 알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우선 오늘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인은 한번 섭취를 해도 12시간 뒤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이 커피 한 잔을 먹고 이 수면의 질을 체크한 게 있는데요. 이 깊은 수면을 20% 이상 저하시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찌뿌둥한 것도 일어나는데 뭔가 좀 잘 안 깨고 근데 약간 그렇게 되면은 저희 어떻게 해요? 또 커피 마시잖아요. 커피 마시면 또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악순환의 반복이죠. 이제 모순이죠. 모순의 딜레마인데 이걸 아시게 되면 이렇게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카페인을 마시고 나면 12시간 남는다. 그럼 수면이 안 좋게 된다. 수면이 안 좋으면은 다음날 또 커피를 마시게 된다. 그러면은 첫 번째 끊으려면 커피를 안 마셔야 된다. 아시겠죠? 또 안 좋은 게 카페인이 너무 또 이게 뭐 식품 그냥 좋은 식품처럼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식품처럼 하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도 가장 쉽게 줄 수 있는 항정신성 자극적이긴 합니다. 아이에게는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다음은 수면과 노화인데 요게 아마 한국인들이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 안 되냐면 주로 좀
짧게 자는 걸 좀 자랑처럼 생각하죠. 저도 그렇고. 우선 예를 들어드리면 이 스티브 잡스가 아마 별세를 빨리 좀 했죠. 이때 약간 주목했던 게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의 수면 시간을 이제 포커스한 겁니다. 빌 게이츠는 평균 7시간 이상, 스티브 잡스는 4시간 정도 이렇게 했고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백분율로 봤을 때 딱 이제 한 4시간 정도 장만큼의 수명이 나온 거죠. 실제로 요거에 대해서 실험한 게 있습니다.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짧게 수면을 취한 사람일수록 짧은 수명을 보였습니다. 짧은 수면은 단면과 같다. 이런 걸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였죠. 그리고 이제 수면은 합법적 그리고 최고의 성적 향상 약물이다. 우리가 보면 뭐 밤새서 공부하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학생 때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론상 밝혀진 바로는 우선 잠을 조금 자는 게 훨씬 더 집중력도 잘 되고 성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 숙면이 뇌세포의 생성과 회복, 이 집중적인 영향을 주고요. 기억력 향상,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경감시키고 면역력도 함께 올려줍니다. 좋죠. 그리고 숙면은 최고의 신체 회복제. 요거 아시죠? 자연 살해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T세포라는데 우리 항상 이제 면역 세포가 잘 활성될 수 있도록 하려면 숙면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 혈압 치료 효과도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게 된다면. 그래서 지금 당장 수면이 부족하시거나 숙면을 잘 못 취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음 방법을 한번 볼게요. 우선 수면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드리면 아까 7시간에서 9시간 권장을 저희 하고 있는데 7시간을 하게 된다 해서 11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난다. 약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죠. 7시간을 잔다고 하는데 뭐 누워서 이리저리 뒤척이다 보면 7시간 안 됩니다. 한 6시간 조금 넘게 자는 건데 이렇게 본다면 아마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7시간 이상 돼야지 몸에 좋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시간 이상 자는 사람에 비해서 4시간을 자는 사람이 감기 걸릴 확률이 4배 이상 높았다. 요것도 기억하시고요. 요건 좀 서프라이즈인데 이 건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서 실험한 거예요. 일단 모아서. 그래서 하루를 이제 같이 온라인에서 한 거야. 연구진들이랑. 근데 4시간만 딱 자게 한 거예요. 약간 이제 고문인데 이때 4시간을 하고 나서 피검사를 했더니 자연 살해세포 있죠. 저희 항암 면역세포가 70%가 줄었다고 합니다. 요거 보면 약간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한 번씩은 괜찮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짧은 수면은 엄청 좋지 않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수면의 인식이 이 50년 전의 담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알고는 있지만 공공연한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요게 문제고 또 잠을 적게 자는 것이 뭐 좋은 거다. 목표를 위해서 좋은 거겠죠. 당장의 앞만 바라본다면. 요거를 빼고 이제 국가적으로 좀 보면 경제적 손실에 대한 또 연구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이 경제적 손실이 선진국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우선 수면 결핍에 따른 비용을 보면 GDP의 약 2% 엄청나죠. 영국의 경우에는 50조 원의 경제적 비용이 들고요. 그래 미국은 450조. 숙면 안 취해서 이제 잃는 손실이 450조. 그리고 일본은 154조. 엄청납니다. 이 수면 결핍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보면 교육 예산을 좀 더 2배 늘리거나 아니면 조금 빨리 잘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조정하거나 이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래 되면 엄청나네요, 돈이. 우선 이 숙면을 먼저 취하기 대한 5가지 방법 밑에서 알아보면 5가지입니다. 쉽습니다. 규칙성. 이제 규칙적으로 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루틴은 주말에도 지켜져야 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뭐 늦게 일어나고 술 먹고 이러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되시면은 숙면을 취할 수 없을 뿐더러 몸의 회복도 되어집니다. 요거는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온도인데요. 온도는 18도 정도로 맞추시는 게 좋답니다. 저도 좀 생각해요. 18도는 생각보다 좀 춥거든요. 요즘 애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저는 한 23도 정도 하고 있는데 18도 정도면 약간 찹찹합니다. 근데 이 온도가 베스트 온도라는 거예요. 베스트 온도. 숙면을 취하기에는. 기억하시고 다음 세 번째 어둠. 이 어둠 속에서 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분비되려면 이제 아주 어두워야 돼. 지금 요즘에는 너무 빛이 많죠. 뭐 밖에도 빛이 있고 저기도 빛이 있고. 그래 최소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청색광을 이제 줄이자.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 TV 보는 거 이런 거 좀 줄이시고 최대한 라이트를 다 끄는 게 좋습니다. 집에 있는. 집에 있는 라이트 뜨고 조그만 거 뭐 약간 이제 뭐런 색이지 빨간색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딱 켜시고 독서를 좀 하는 겁니다. 저도 안 하지만 이런 말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네 번째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졸릴 때 들어가서 자는 겁니다. 침대에는 이런 게 좋답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렇게 인식해서 침대에 누웠을 때 숙면을 취할 수 있답니다. 만약 침대에 이렇게 누웠습니다. 이렇게 딱 누웠는데 20분 정도 누웠는데 막 뒤척이는데 잠이 안 온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거실로 와서 다시 책 보셔야 돼요. 아주 졸릴 때만 침대로 간다. 이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야 내가 인식을 해서 숙면을 취한다. 아시겠죠? 다음 다섯째는 카페인 술을 멀리한다.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는데 카페인을 먹게 되면 숙면을 못 취한다 했죠. 그리고 술도 똑같습니다. 술도 먹게 되면 모든 측면에서 약하게 약간 각성이 됩니다. 사람이 술 먹으면 알딸딸하잖아요. 그 느낌입니다. 이렇게 자게 되시면 이제 너무 많이 먹으신 거예요. 숙면을 취하기는. 그리고 회복이 잘 안 됩니다. 몸이. 몸의 회복을 취해야지 저희 몸이 장수할 수 있겠죠. 안티에이징이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우선 수면에 대해서는 조금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선 저희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잘 살려면 이 과학적 사실을 잘 알고 본인이 결정하시고 행동을 옮기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재밌어 하실 내용입니다. 이 저도 보고 약간 색다른 측면이 있더라고요. 장수의 원인을 사회적 측면으로 한번 돌려보자.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가? 우선은 행복한 결혼이 있습니다. 이 결혼 안 하신 분들 약간 그런데 괜찮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자. 이것도 괜찮습니다. 친구도 있잖아요. 난 친구도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 자원봉사 기부를 하라. 좋은 행동입니다. 자원봉사. 그리고 케어라는 성격은 장수의 요인이 됩니다. 우선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 이전에 먼저 이거 하나 보고 갈게요. 우선 이거 사망 위험을 낮추는 요인에 대해서 제가 살짝 캡처를 해왔습니다. 우선은 보시면 운동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됩니다. 운동을 꾸준하게 하게 된다면 23%에서 최대 33%의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봐요. 행복한 결혼식은 뻥! 마이너스 50%, 49%. 저는 약간 진짜 샤킹했습니다.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면 오래 산다, 몸에 좋다. 엄청난 결과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딴 거 볼까요? 하루 6인분 이상의 가열과 채소 섭취하게 되면 또 26%의 정도 사망 위험도가 줄어들게 되고 하루 3인분 이상 통곡물을 섭취하게 되면 마이너스 23%. 지중해 식당 있죠? 저 멀리 바닷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의 식단을 따라하기엔 마이너스 21%. 그리고 채소 섭취를 이제 164g 마이너스 10%. 과체중은 마이너스 6%. 과체중이 좀 그렇게 안 좋진 않네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건강에 좋은 건강 습관 요인 적은 네 가지를 합칠 경우 마이너스 66%를 낮출 수 있다. 금주, 금연, 식단. 이게 참 어렵게 다 하기가 엄청납니다. 66%를 달성하기에는. 그리고 봉사활동 마이너스 22%. 생각보다 봉사활동 22%랑 이
그 하루에 3인분의 통곡을 섭취랑 비슷해요. 효과가 엄청나죠. 그리고 삶의 목적을 갖는 것이 저희 장수를 하게 되는 원인이랍니다. 이게 실제 연구가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보고 살짝 의아하긴 했는데 실제 연구가 있어요. 1918년인가 그때 나온 논문이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생각에는 이 행복한 결혼생활 플러스 폭넓은 사회관계망을 합치면은 마이너스 65%. 느낌 좀 오시죠? 자, 올라가 봅시다. 설명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드리면 우선은 행복한 결혼생활이 이 정도 느릴 수 있는 게 강력한 장수 요인이다. 아직 자세한 원인은 나타나진 않지만 장수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행복하게 결혼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저도 결혼했지만 행복합니다. 자,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친절하자. 이거는 자기가 지인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친밀한 관계, 친밀을 가지고 사망률 45%나 낮춥니다. 뭐 친구든 누구든 상관없어. 오늘 제가 제 동료들한테 웃으면서 이쁘네, 얼굴 좋네, 오늘 뭐 어디 놀러 가시면 참 좋습니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친절하게 되면 돼야 됩니다. 어떤 거도 상관없어요. 공감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본인에게 좋다. 짧은 말이지만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인데 천냥빚을 제가 받게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자원봉사 기부. 이거 참 좋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게 되고 기부를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좀 더 이제 들어와서 얘기를 드리면 이 연구 결과가 또 있어요. 요거에 대한 연구 결과. 우선은 고혈압을 앓는 노인들이 3주 연달아서 매주 $40씩 받아서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한테 쓰게 했어요. 이때 돈을 기부한 사람은 새로운 약물 치료를 한 듯이 혈압이 팍 떨어졌다고 합니다. 약간 이거 사기 같은데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총 2017년인가 2018년 논문으로 봤거든요. 제가. 저도 보고 실제 논문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의 연구가 이제 일본에서의 연구입니다. 이거는 일본에서는 이제 100시간 미만 정도 이제 1년에 했을 때 이제 건강상의 보상이 최고에 달한다. 40시간, 100시간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100시간 정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요거는 다른 건데 친밀한 관계 있잖아요. 여성의 경우에는 친구를 거의 만나지 않게 되면 조기에 사망 확률이 약 3배, 2.5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 있죠. 저를 포함해서 이제 결혼하신 분들, 이제 와이프나 아내가 어디 친구들 보러 간다면 적극적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지 장수는 물론이고 건강에 참 좋은 거죠. 뭐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자, 그리고 요즘에 이런 이제 사회적 측면에 대한 게 많이 나오죠. 뭐 좋다, 허그가 좋다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바소포레신을 코에 뿌리면은 또 수면의 질과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하는 게 또 있고 그래서 그걸 뿌리는 분들이 있어. 또 그 뿌리면 연구에서도 여성이 더 타협적이 되고 남성은 협력을 더 잘하게 된다는 또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도 한번 사서 한번 뿌려보고 싶은데 우선 그러나 이제 이 뿌리는 옥시토신과 바소포레신은 아직 그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 아직 기간 너무 짧죠. 아직 부작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기분을 바꾸기 위해서 뿌린다. 요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아예 친밀한 관계가 어렵다. 이거는 예전에 대중매체만 허그를 많이 하게 되면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안마를 해도 좋습니다. 이제 안 마사지 하들 많이 하시죠. 마사지를 받게 되면 세로토닌 수치가 28%, 도파민 수치가 31%까지 촥 치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안마를 정기적으로 받는 건 건강에 참 좋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얘기인데
이제 실제로 마음 챙김이나 요가나 명상 이런 거는 면역 체계가 참 좋다는 말이 있죠. 근데 이 명상 경험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안 하신 분 참 많으세요. 근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어려울 건 없고 제가 쉽게 설명해 명상 앱이 있어요. 그냥 그걸 틀어놓고 따라 하시면 돼요. 10분 정도? 길면 20분. 왜냐하면 그 시간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시면은 한 번씩 저희 교감신경이 막 미친 듯이 긴장될 때 이 상사의 이제 스트레스, 뭐 육아의 스트레스, 아니면 돈의 스트레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계속 계시면은 장수를 하지 못할 뿐더러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때 마음 챙김이나 가벼운 심호흡, 복식호흡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위험도를 또 높이는 게 또 따로 있는데 솔직히 육류 섭취하시면은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실제로 모든 거의 이거는 비슷해요. 많은 연구에서 육류를 섭취한 사람이 사망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요거는 지금까지 예전부터 현재 최근 논문까지 그래요, 이게. 비만은 당연히 29%안 좋은 거고, 비타민 A 보충제를 막 섭취를 많이 했다. 베타카로틴을 많이 섭취했다. 이게 과섭취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해야 돼. 고독감. 아, 외롭다. 고롭다. 아,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비관주의. 이렇게 되면 사망 이후 고독 플러스 비관이 합치되면 40%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안 하시려면은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자원봉사가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티에이징과 운동입니다. 요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마이 뭐 볼 건 없고 제가 바로 착착 설명드릴게요. 벌써 45분이네요. 우선 이 운동은 빠른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근육은 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제 태아가 되죠. 축축축축 내려갑니다. 근육이 30세 전후로 쫙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갔다 40세, 50세, 60세 쭉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내려가기 때문에 80세가 되면 40% 정도 감소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근육을 촥 올려놔야 된다. 그리고 운동이 왜 좋냐? 이 운동으로 미토콘드리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밀도나 양이나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텔로미러가 더 길었다는 연구가 있죠. 텔로미러 문제 아시죠? 그 유전자 보면 위에 막같이 쌓여 있는 거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텔로미러가 길어지는 거는 수명이 늘어난다. 이런 역학 조사가 있죠. 그러니까 근육 운동은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카르디올디핀과 전체 미토콘드리아 DNA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노년 참가자의 경우에 느리게 걷잖아요. 내 나이 들었다고 늦게 걸으면 실제로 빨리 노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사실이고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노년에 참가했을 때 빨리 걸어야 돼요. 그리고 약간 격렬한 운동을 해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밑으로 기능 처박는 시기에 적정치를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운동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다. 지금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에 대한 운동이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유튜브에도 참 많을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서 거의 처음 이제 이런 연구를 발표를 먼저 했죠. 탁 때렸지.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가장 노화에 좋다. 실험을 했더니 이 노화로 인한 미토콘드리아 활동 축소가 피로가 증가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활동을 촉진시키더라.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더 좋다. 이런 겁니다. 우선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가볍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에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40초 운동에 10초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10분만 하시면 돼요. 근데 5분 앞뒤로 이제 스트레칭 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딱 4가지만 하시면 돼요. 왜냐면 중요한 거는 그 정도 강도를 올려서 운동한다. 전신을 쓰는 운동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맨몸만 할 수 있는 운동을 한다. 경제적이고 효과 좋고 건강에 좋고 노화에 좋고 장수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우선 몇 개 보여드려야 되겠죠?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우선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자, 점프 스쿼트는 이렇게 해서 위로 점프를 쫙쫙 차는 거예요. 요거를 40초간 계속 하는 거예요. 40초간. 20초는 어떻게? 가볍게 이렇게 되는 거죠. 가볍게. 그 다음 점프 스쿼트 40초 하고 나면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슬로우 스쿼트로 천천히 위아래로 자극을 해줍니다. 올려면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자, 마운틴 클라이머는 아시죠? 이렇게 해서 톡톡 톡톡 올리는 거. 버피 테스트는 우리가 버피라고 하죠. 하나, 둘, 셋, 으짜! 이 점프 뛰는 거. 같이 실습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생각보다 좀 말이 길어져서 우선은 이 운동에 대해서는 운동 실습은 다음 편에 한번 제가 안티에이징 특강 프로스로 해서 한번 가겠습니다. 그때는 좀 더 다양하게 다른 이제 최신 논문을 이용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